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 보호구역의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HJ중공업 한번 볼 건데요. 자, 전일 마이너스 5.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장 후반에 뭐가 나왔습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자, 뭐 지금 유튜버들이 막 유상증자 공시 올린 거 다 보셨을 건데 저는 오늘 좀 더 이 유상증자에 담긴 숨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 이건 호재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너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뭐 물론 호재이긴 호재인데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과연 대주주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HJ중공업 지금 나는 한 주라도 들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유상증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주,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식 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700만 주 정도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한 주당 액면 가액이 뭐 5천 원 정도 되고, 자 발행 주식 총수는 전체 지금 8,320만 주 중에 700만 주가 이번에 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상증자에 있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자금 조달에 있어 그 목적.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특히나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에 좀 많이 목적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좀 악질적인 그 회사들은 이 삼자 배정 말고 주주 배정을 하면서 채무 상환이랑 운영 자금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을 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한다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보통 시설 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운영 자금만 지금 2천억 정도 조달을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 신주 발행가액은 28,456원.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31,500원 정도 되고 신주 발행가액이 28,456원. 사실 이 차이를 봤을 때 좀 희석 우려가 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신주 발행가 대비해 갖고 약 한 10%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이제 구간이거든요. 즉, 이 신주를 받은 대주주는 장부상 좀 싸게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주주 입장에서 내 지분이 싸게 희석된다라는 우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투자자가 아닌 최대 주주 본인이 지금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에 그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한 10% 정도 희석이면 크게 부담스러운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한테 이 헐값에 넘기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가 자기 돈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주가 대비했고 현 주가 큰 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헐값 유중 프레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서 자, 1년간 보호 예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 차익 실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동행하겠다. 요 의미거든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유상증자 영상들을 쭉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없더라고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어느 정도 책임 경영하면서 회사의 어떤 체력을 보강하겠다. 요 시그널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주 청약일 뭐 지금 10월 1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운영 자금으로 2025년도에 1,500억 정도 쓸 예정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요게 또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3자 배정 대상자가 지금 대주주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 이게 최대 주주거든요. 얘네가 지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면,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 얘네가 지금 56%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죠. 대주주. 완벽한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왜 이번에 유상증자에 있어갖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 자금만 왜 2천억이 들어갔냐 이거죠. 자,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아직까지 막 현금이 막 많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매출액만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업황에 따라서 좀 출렁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출렁이죠. 지금 2021년도에 적자 나왔고, 간신히 흑자 전환했지만 다시 적자. 그리고 2024년도에 흑자 전환했지만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영업에서 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굴릴 수 있는. 그죠? 그럼 운용 자금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발생된다라는 소리죠. 단기 순이익도 한번 볼까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누적 적자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소리입니다. 2024년도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사실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종속기업 이 누적 관련 손익이라든지, 영업 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그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 상환이라든지 운영비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갖고 이 초기 비용이 있어갖고 굉장히 지금 재무제표로 봤을 때 부담이 좀 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운영 자금에 대한 니즈가 큰가? 아무래도 영업 활동 현금 창출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는데도 영업이익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일상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를 들어 급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 줘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이런 것들, 이런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있어갖고 압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자가 그동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완화도 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신용 등급이라든지 보증 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수주를 하려고 해도, 신규 수주를 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신용 등급 때문에 신규 수주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2천억을 지금 대주주가 넣은 이유는 단순히 책임 경영의 명분이 아니라 지금 영업 현금 흐름으로는 버티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체력을 보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형 수주를 하기 위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것이 숨은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재무 체력이 약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이 국내외 대형 발주 있잖아요. 특히 이런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MRO 쪽으로 사업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조선 방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선급금이라든지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투입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주를 따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다. 큰 그림을 보고 이번에 대주주가 큰 마음 먹고 유상증자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HJ 중공업, 이 지금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또 시간 외 상승을 주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PDF를 만들었습니다. HJ 중공업과 관련한 세력들의 매집 평균 단가랑 매매 전략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산술 평균 해갖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방식으로 해서 세력의 평균 단가를 산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제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 다 담아 놓았으니까 해당 PDF 꼭 여러분들이 받아가셔갖고 이번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나 HJ 중공업 주주분들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 하단 번호 010-6492-1704로 HJ 중공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해당 PDF 파일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셔갖고 이번에 HJ 중공업 매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J 중공업 010-6492-1704 HJ 중공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HJ 중공업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올해 또 HJ 중공업처럼 대박이 날 수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 5분 정도 추가로 좀 봐주시고요. 해당 종목 꼭 받아가셔갖고 올해 추가적으로 HJ 중공업도 대박 났지만 추가적으로 요 종목으로 대박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단타 쳐봤자 큰돈 안 되신다는 거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비중 없이 단기로 그냥 30% 드실래요? 아니면 비중 투자로 중기로 300% 먹으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과연 많이 오른 100만 원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4차 산업 등등이 있는데 물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리튬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업황 개선세가 나와줄 거예요. 자, 2023년도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아닌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맛을 본 놈들이 한 번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잡아야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를 기억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미털기가 빡세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닥권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이 대거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악성 물량 상당 부분 소화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의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증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세 종목은 아무 종목에서 안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찾았던 종목이 EM 플러스 금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오니 유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자 위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자 뭐라고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세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미 털기가 좀 빡세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분들에게만 드려야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만 좀 매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인이나 주지 마세요. 정보는 유출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 대시세라고 남겨주고 올해 2025년 대시세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